안녕하세요, 헤어광장의 웅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탈염과 관련된 간단한 시술 팁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시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전하고자 하는 팁의 포인트를 잡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으니 탈염이나 블랙배기의 전반적이고 상세한 실전적 테크닉과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뒤편에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이어 붙여놨으니 본 영상이 끝나고 쭉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모델입니다. 6개월 전 탈색 후 검은색으로 재염색을 진행한 모델인데요. 어떤 시술을 진행해야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탈염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사실 시술만 놓고 보면은 탈염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레시피대로만 약을 만들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레시피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레시피가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레시피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본 레시피입니다. 탈색제 1, 3% 산화제 1, 물 1, 샴푸 1을 섞어서 진행하는 레시피예요. 시술 진행 간 손상도는 적지만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탈염의 속도가 더디고 모발이 두껍거나 건강한 상태인 경우에는 2회 이상 반복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극손상모가 아니면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레시피입니다. 두 번째, 빠른 탈염제 레시피입니다. 탈색제 1, 6% 산화제 1, 샴푸 1을 1대1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평소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시피로 6% 산화제로 바꾸고 물을 넣지 않습니다. 대신 모델의 모발에 물을 적신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모발의 손상도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검은색으로 염색된 부분 외에도 뿌리 부분의 리프팅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 레시피를 자주 사용해요. 오늘은 두 번째 레시피인 빠른 탈염 레시피를 이용해서 시술을 진행해 볼게요. 시술 방법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간단합니다. 다만 3% 산화제로 탈염제를 만들어서 시술하게 되면 뿌리 부분에 제품이 묻어도 모발의 밝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6% 산화제를 이용해서 탈염제를 만들어 도포하게 되면 도포 순서를 잘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도포 순서는 처음에는 기염모를 도포해주세요. 이후 모발이 어느 정도 밝아지게 되면 두 번째로 뿌리를 도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유는 기염모에 비해서 뿌리가 밝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는 겁니다. 기염모 도포 후 약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모발의 밝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남은 약을 뿌리 부분에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의 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탈염제를 도포하고 헹구는 타이밍은 뿌리 부분의 밝기가 15단계의 명도자 기준으로 해서 기염모에 비해 뿌리 부분의 밝기가 3레벨 정도 낮을 때 샴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선생님들이 살롱에서 사용하는 탈색제의 색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살롱에서 파란색보다는 이런 흰색의 화이트 블리치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블루 파우더도 마찬가지만 이런 화이트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샴푸 전 실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최소 약 3레벨 정도의 모발을 더 밝아 보이게 만들어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보시면 아마 다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탈색을 하면서 샴푸 전에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대충 봐도 13에서 14레벨 같이 보였는데 샴푸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는 10에서 11레벨 언저리밖에 되지 않는 경우를 분명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연모 뿌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색이 짙고 어둡기 때문에 흰색 파우더에 의한 착시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빛의 특성상 젖은 물체가 더 어둡게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헹굼 후 건조 과정에서 자연모는 탈색제가 묻어있는 때보다 더 밝아지고 기염모는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간극이 모발마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제 경험상 약 3레벨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 팁을 선생님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현재 영상의 왼쪽은 기염모와 저염모가 약 4레벨 정도가 차이 나는 상태이고요. 오른쪽은 그 상태에서 샴푸를 하고 나온 모발의 모습입니다. 탈색제가 묻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샴푸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엄청난 큰 차이는 없어졌죠? 이 정도는 사실 보색 샴푸만 한 번 진행하면 얼룩은 흔적도 안 보이게 사라질 수준이에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모발에 남은 색소를 제거하는 클리어링, 흔히 블랙배기라고 하는 시술 과정에서 올바르고 적당한 샴푸 타이밍을 잡지 못해 뿌리는 노랗게 밝게 나오고 기염모는 어둡고 붉게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기염모와 뿌리의 차이가 약 3레벨 정도 차이가 날 때 헹구어 주시면은 아마 평소보다 더 만족스러운 클리어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클리어링, 흔히 블랙백이나 탈염이라고 하는 시술은 레시피와 방법만 알면은 딱히 어려운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 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진짜 중요한 시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클리어링 시술, 그러니까 탈염이나 블랙백이라고 하는 이 시술을
모발을 해당 시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탈염과 블랙배기 시술은 모발을 한 번에 또는 두세 번 만에 깨끗하게 만드는 시술이 아니라 보색 샴푸로 커버가 불가능한 수준의 얼룩을 보색 샴푸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얼룩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블랙배기, 탈염이라고 하는 이 클리어링 시술만을 통해서 모발을 깨끗하게 하려고 시도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클리어링은 단순히 모발의 얼룩을 약하게 만드는 시술이고 실제로 모발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보색 샴푸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탈염을 마무리하는 올바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블랙배기 시술을 마무리하는 타이밍은 언제다? 보색 샴푸로 모발의 얼룩이 가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 그 시점이 시술의 마무리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링 시술과 보색 샴푸 시술은 무조건 한 세트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개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클리어링 시술, 탈염이나 블랙배기 시술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클리어링 이전에 보색 샴푸 테크닉을 정확하게 배워두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영상 뒤편에 탈염과 블랙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한 세트로 묶어서 보색 샴푸 테크닉 1, 2, 3탄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으니 아직 보색 샴푸를 단순히 노란 머리를 갈색으로 만든다거나 노란 머리를 하얗게 만드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너무 길게 느껴지신다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제가 각각 영상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필요한 내용을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 개인적으로 1편은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헤어광장, 오늘의 시술 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MW의 웅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색 샴푸를 단순하게 검은 모발을 탈색을 하고 다시 은발로 만들고 그걸 다시 백금발로 만들기 위한 테크닉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보색 샴푸는 그렇게 단순한 테크닉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색 샴푸의 목적과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염색이나 탈색 과정에서 생긴 얼룩을 제거해준 효과가 있고요. 둘째, 염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얼룩을 미리 방지해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탈색이 되어 있는 모발을 백색 또는 회색으로 변경시켜주는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각각의 효과와 기능들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상세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3부작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보색 샴푸 3부작의 첫 번째, 탈색이나 염색 과정에서 생긴 얼룩 제거 효과에 대한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스는 가발 수업과 모델 실습을 따로 구분해봤는데요. 우선 고객님께서 화면에 보이는 모발의 상태로 살롱을 방문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혹은 살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모발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지 않아도 알겠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고객님의 모발에 있는 얼룩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보색 샴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밖에 떠올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는 머리를 아주 밝게 탈색해서 극심한 손상도를 입히는 것, 두 번째는 아주 어둡게 덮어버려서 앞으로 다시는 염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색 샴푸를 잘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브라운으로도 얼룩 제거가 가능해집니다. 시술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모델 가발입니다. 시술의 특징상 아무도 모델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00% 인모 가발을 통해서 시술을 진행하였는데요. 모델의 시술 이력은 며칠 전 미리 블랙 염색과 다양한 세치 커버 연모제로 얼룩을 미리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보색 샴푸를 활용한 얼룩 제거 시술은 첫 번째는 탈염부터 시작을 합니다. 탈염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10분이 아니라 20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탈염제를 만드는 레시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탈색제를 1비율, 2.8% 산화제를 1비율, 샴푸를 1비율, 그리고 물을 1비율로 해서 1대 1대1로 혼합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화제는 6%가 아니라 2.8% 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화제는 6%가 아니라 2.8%예요.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탈염제가 만들어졌으면 얼룩이 있는 모발에 모두 도포해주시면 되는데요. 샴푸와 물이 섞여있기 때문에 2-3분 정도면 긴 머리에도 쉽고 빠르게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포가 완료됐으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6% 산화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발의 밝기 자체는 밝아지지 않고 모발 안에 있는 까만 인공 색소만 블랙에서 브라운으로 탈염이 될 거예요. 탈염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염제를 도포하고 약 10분 정도가 지난 상태의 모발입니다. 탈염제를 도포한 직후 모발에 비해서 까만색 색소가 많이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모발에 얼룩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전체 방치 시간 20분 중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10분 동안 더 방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고 총 20분 정도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10분씩 단계별로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탈염의 목적은 모발을 밝게 탈색하는 것이 아니라 보색 샴푸로 현재 커버가 불가능한 모발을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얼룩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너무 까맣지만 않은 상태가 되면 바로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도 모발의 얼룩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너무 까맣지만 않은 얼룩 상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정도의 얼룩이 보색 샴푸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보색 샴푸는 살롱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보색 샴푸의 레시피는 기본적으로 보라색 연모제와 2.8% 산화제 그리고 샴푸와 물을 각각 1대1대1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그것을 모발에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레시피에서 비율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용량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1대2대2대3 이런 식으로 연모제 외에 기타 제품들의 양을 많이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비율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눈대중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사용할 연모제를 7레벨의 제품으로 사용하느냐 또는 9레벨의 제품으로 사용하느냐예요. 본인의 손속도가 빠른 편이거나 느린 건 답답해서 참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레벨의 보라색 연모제인 멜로즈 7.6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본인의 손이 조금 느린 편이거나 아직 보색 샴푸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보색 샴푸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레벨의 보라색 연모제인 멜로즈 9.6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레벨 같은 경우에는 3분, 9레벨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만 지나면 저희가 보색 샴푸의 마무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손속도에 따라서 사용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레시피의 비율이 1대1대1인지 1대2대2인지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말도 안 되는 1대5대 10대5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비대칭 비율만 아니면 됩니다. 살롱의 상황에 따라서 시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보색 샴푸를 기성 제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저는 9레벨 연모제를 이용해서 보색 샴푸를 진행하였고 약 5분 정도 만에 모발의 얼룩이 거의 다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살롱에서 보색 샴푸를 하는 이유예요. 따로 염색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보색 샴푸를 한 것만으로도 모발의 얼룩이 다 지워진 게 보이죠? 마른 상태의 모발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실제로 사람에게는 어떤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상태의 모발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탈염과 보색 샴푸를 진행하지 않은 모발이고요. 잠시 후 보일 화면은 탈염과 보색 샴푸를 함께 진행한 모발이에요. 가발 시술에서는 보색 샴푸를 이용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았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살롱을 방문하신 고객님이에요. 상담 결과 모발을 밝게 탈색하길 원하셨는데 과거에 모발을 어둡게 염색했던 흔적 같은 게 보여서 시술 이력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은 염색 시술 이력이 없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시술을 진행하였는데요. 여지없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롱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색 샴푸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배운 대로 보색 샴푸 레시피를 이용해서 탈색제를 헹구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모발에 깨끗하게 보색 샴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보색 샴푸만으로 모발의 얼룩이 깨끗하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저희가 살롱에서 겪는 불의의 사고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보색 샴푸로도 잡히지 않는 얼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고객님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과거 셀프 염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연모제를 사용하셨는지 가운데 있는 검은 얼룩이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색 샴푸를 해도 화면처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보색을 이용한 염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고객님의 모발은 주황색과 노란색, 갈색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채색인 갈색을 제외하면은 주황색의 보색은 파란색이고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이 되기 때문에 멜로즈의 9.1 컬러와 9.6 컬러를 혼합해서 도포해 주시게 되면은 화면과 같은 브라운 컬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색 샴푸의 3단계 중 첫 번째인 얼룩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뷰티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MW의 웅입니다. 살롱에 계신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탈색이 잘 된 머리에 애쉬로 염색을 했는데 이렇게 초록색 염색이 나온다거나,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이렇게 청록색 에메랄드 빛의 얼룩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 어떤 분들은 실수로 약을 잘못 썼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용한 브러쉬에 다른 염색약이 묻어 있었나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둘 다 아니고 단지 보색 샴푸를 하지 않아서 얼룩이 생겼을 뿐이에요. 오늘의 10분 한작 뷰티 클래스는 1편 탈염과 얼룩 제거하기에 이어서 보색 샴푸를 활용한 얼룩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직 1편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 상단에 보색 샴푸 활용법 1편을 먼저 클릭해서 보고 이번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보색 샴푸 활용법 두 번째, 얼룩 예방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얼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색 샴푸를 진행하게 될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모발에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발의 명도가 한 가지 톤으로 고르고 일정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발의 색상이 전부 균일하게 베이지색 또는 갈색으로 변한다는 점이에요. 여기 색상원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색상원에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색들이 다 들어있지만 세 가지 색상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무채색인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갈색이에요. 갈색은 다른 컬러와 혼합이 되었을 때 색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밝기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색 샴푸를 하게 되면 모든 모발의 색상들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모발의 밝기가 일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1차적으로 모발의 얼룩이 예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발이 모두 베이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 모발에는 다른 색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색상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컬러가 변색이 돼서 생기는 얼룩도 2차적으로 예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아직도 보색 샴푸가 단순히 보라색 연모제를 이용해서 샴푸하는 방법 정도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보색 샴푸는 모발의 얼룩 상태에 따라서 초록색이라던가 파란색 또는 빨간색을 이용해서 다양한 컬러로 보색 샴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동양인들 모발에 얼마나 많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보이는 화면은 제가 우리 동양인들 모발에 얼마나 많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자연모를 대상으로 1회 탈색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모발은 1회 탈색으로 인해 노란색을 주요 베이스로 하는 오렌지 색상으로 밝아져 있는 상태예요.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염색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색을 했고 머리가 밝아졌으니까 평소 어두운 모발보다 염색이 더 잘 되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한색 컬러인 블루와 난색 컬러인 버건디 레드 색상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블루로 염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발은 거의 90%가 넘는 노란색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아주 약간의 빨간색이 더해져서 주황색의 느낌이 살짝 가미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블루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파란색은 노란색과 결합해서 초록색이 되고 거기에 남은 주황색과 파란색은 결합해서 갈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록색과 갈색은 합쳐지게 되면서 모발은 파란색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 얼룩이 있는 모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초록색 모발이 아니라 초록색 얼룩이 있는 모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탈색을 해서 모발을 밝게 만들던, 이미 밝아져 있는 모발에 그냥 염색을 하던, 보색 샴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발 밝기가 밝은 경우에는 그 밝기가 일정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탈색을 한다면 화면에서처럼 탈색제를 바르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밝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룩이 생길 것이고요. 이미 밝아져 있는 퇴색 모발이라면은 퇴색의 진행도에 따라서 모발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색 샴푸 없이 그냥 염색을 하게 되면은 색상의 얼룩은 물론이고 당연히 밝기 차이에 의해서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흔히 와인색이라고 하는 버건디 레드 컬러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건디 레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라색 빛이 강하게 감도는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컬러는 모발에 잘 표현이 되니까 이것은 그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버건디 레드는 레드와 보라색이 합쳐진 색깔인데요. 현재 모발과 만나게 되면은 버건디 레드의 보라색이 노란색과 결합하게 되면서 모발 대부분은 갈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레드는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되면서 노란색과 주황색의 결합이 되고 모발은 버건디 레드가 아니라 이런 오렌지 브라운으로 염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간혹 색상을 더 예쁘고 비비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염색 전에 탈색을 동반하여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색 샴푸를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두울 때보다 색감이 더 표현되지 않는다거나 엉뚱한 색으로 염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의 예시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버건디 레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색상이죠. 당연히 컬러 시술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보색 샴푸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의 시술을 통해서 그 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 계속 언급한 노란색과 주황색이 섞여있는 란색 계열의 모발 베이스입니다. 전체적인 노란색 베이스에 아주 약간의 붉은 색감으로 인해서 모발 전체가 노란색과 주황색 두 가지 느낌이 드는 상태가 되었어요. 주황색과 노란색 이 두 개의 컬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컬러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색상안을 보시고 주황색의 보색인 파란색과 노란색의 보색인 보라색 연모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인데 주황색의 느낌이 아주 살짝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황색의 보색인 파란색은 10% 정도만 소량 사용하고요. 나머지 90%는 보라색 연모제를 사용해서 보색 샴푸를 만들어 보았어요. 레시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카드를 클릭하시면은 보색 샴푸 활용법 1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1편을 보시지 않았다면은 1편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모발에 제품을 도포한 지 약 1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요. 벌써부터 모발에 얼룩을 유발하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대부분 지워지고 모발은 베이지색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변경된 모발은 모발의 밝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색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얼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현재 시술에서는 주황색의 보색인 파란색과 노란색의 보색인 보라색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발을 베이지색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술에서는 반대의 경우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핑크 퍼플로 염색을 희망하는 모델입니다. 방금 전 모델과는 정반대로 모발 중간부터 초록색 얼룩이 심하게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핑크색을 바르면 당연히 초록색 부분은 얼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색 샴푸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초록색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란색 베이스에 파란색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색상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모발 속에는 노란색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라색 보색 샴푸를 이용해서 시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3분 정도 뒤에 모발을 확인해 보니 모발은 약간 베이지색으로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초록빛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초록빛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록색의 반대 보색인 빨간색으로 샴푸를 만들어서 보색 샴푸를 진행하였어요. 보색 샴푸는 단순히 보라색만을 이용한 샴푸 테크닉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색, 지우고자 하는 색상의 반대 컬러를 이용해서 얼룩을 제거하고 모발을 베이지색으로 변경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모발의 색상이 초록색이면 빨간색으로 보색 샴푸를 하고 모발의 색상이 노란색이면 보라색으로 보색 샴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 방치를 보고 모발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모발에 남아있던 초록색이 모두 깔끔하게 지워졌죠? 이제는 안심하고 핑크 퍼플로 염색을 진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모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 얼룩을 예방하기 위한 보색 샴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보색 샴푸를 활용해서 은색이나 파란색 같은 특수 컬러 염색 시 보색 샴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JMW의 웅입니다. 지난 1차, 2차 영상에서는 보색 샴푸를 활용해서 얼룩을 지우고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 3편 영상에서는 보색 샴푸를 이용해서 모발을 백금발로 만드는 백발화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술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우선 오늘 시술 결과 영상부터 보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까만 모발의 모발을 대상으로 해서 탈색을 2회를 진행을 합니다. 백금발이라고 하면 모발의 탈색을 5번, 6번씩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탈색은 적게는 2번, 많아봐야 3번이면 충분해요. 저는 2번의 탈색을 진행하고 백금발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탈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번 만에 이렇게 밝게 나오기도 하고 3번, 4번을 진행해도 노랗고 주황색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탈색의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우선 이 정도 밝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발의 밝기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여기에 멜로즈 연모제 중에 11레벨의 보라색 연모제인 11.6 컬러를 샴푸와 함께 물과 2.8% 산화제를 각각 1대1대1대1의 비율로 믹스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모발에 샴푸를 해주시면 돼요. 샴푸 거품을 모발에 골고루 묻혀주시고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은 샴푸실 조명에 따라서 회색이나 혹은 베이지색처럼 보이는 어떤 컬러가 모발 속에 자리 잡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분에서 2분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깨끗하게 헹구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도 10분이 안 돼서 금방 백금발 모발로 만들어질 거예요. 설명과 함께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별거 없죠? 사실 모발을 백금발로 만드는 백발화 작업은 살롱에서 흔하게 하거나 자주 하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겁을 먹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난이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백발화 작업 자체보다는 백발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발을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적게는 2회, 많게는 3회 안에 모발을 얼룩 없이 탈색을 하는 과정이 10배, 20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에서는 백발화 작업 레시피와 함께 탈색을 요령있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어요. 지금부터 시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색 샴푸를 이용한 백발화 작업의 첫 번째는 당연히 탈색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하얗게 만든다고 하면은 탈색을 막 5번이나 6번씩 해서 모발 속에 있는 색소를 싹 빼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백발화 과정은 탈색을 통해서 모발 속에 계속 색소를 빼내는 작업이 아니라 2회에서 3회 정도만 탈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색을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탈색을 굳이 5번씩 6번씩 여러 번 하면서 모발을 엄청나게 손상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으면 2번, 많으면 3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처음 탈색을 시작할 때 보통 9% 산화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9% 산화제는 탈색력과 모발 손상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음 검은 모발을 탈색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9% 산화제를 6% 산화제를 사용하듯이 1대2 비율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모발의 극심한 손상도 뿐만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얼룩이 생길 확률까지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탈색은 9% 산화제를 사용하되 산화제의 비율을 높여서 1대2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최소한 1대4에서 1대5 정도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로 기화 현상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는 거예요. 산화제 비율을 높이고 강한 알칼리인 탈색제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탈색 도중에 기화 현상이 생기더라도 모발에 거품이 생기면서 탈색제가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거나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탈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은 탈색제의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모발의 리프팅 효과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리프팅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6%가 아니라 9% 산화제를 사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알칼리제인 탈색제가 아니라 과산화수소의 비율을 높여서 탈색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탈색제는 아주 강한 알칼리성인데요. 이 탈색제의 함유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발은 쉽게 탈색이 되지만 그만큼 기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9% 산화제로 약 1대4 정도 되는 비율로 모발을 탈색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살롱에서 탈색을 할 때 탈색이 정말로 잘 되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공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공기를 차단하는 방법은 랩핑과 헤어캡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부에 탈색제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짧은 모발에 랩핑과 헤어캡을 사용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모발을 0.1cm에서 0.2cm 정도는 띄워놓고 도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쪽에 탈색이 덜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탈색은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도포를 하던지 간에 뿌리에서부터 끝까지 원터치로 도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뿌리 쪽이 더 밝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랩핑이나 헤어캡을 사용할 거면은 무조건 0.1cm 정도는 꼭 띄워놓고 도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9% 산화제를 사용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피부가 상할까봐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라서 랩이나 헤어캡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탈색제를 모발 위에 덧발라서 모발 안쪽과 바깥쪽의 공기를 차단해 주었습니다. 긴 모발일 경우에는 당연히 랩핑을 하겠지만 이런 짧은 모발에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1차 방치는 총 40분을 보았습니다. 자, 1차 방치가 끝난 후 모발 상태인데요. 9% 산화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화제의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얼룩도 없이 깨끗하게 리프팅이 되었어요. 모발에 검은색 멜라닌도 빠졌고 기화 현상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탈색제의 비중을 높여도 모발에 얼룩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탈색의 목적은 모발의 밝기를 높이고 최대한 얼룩을 만들지 않는 거였다면은 두 번째 탈색의 목적부터는 더 이상 모발의 밝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모발에 남아있는 노란색을 최대한으로 제거해주는 게 그 목표입니다. 때문에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6% 산화제를 사용했는데요. 1차 탈색에서 모발에 얼룩이나 기화 현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안심하고 탈색제의 비중을 높여서 1대2 정도 되는 비율로 탈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칼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큐티클에 대한 팽윤도와 손상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헹군 과정에서는 온리치나 pH 버퍼 같은 산성 샴푸나 산성 보조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탈색제를 모두 도포하고 나서 두 번째 탈색에서도 40분간 방치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중간 체크 과정 영상인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6% 산화제만 사용하더라도 모발의 노란색은 충분히 잘 제거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히 백발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탈색이라고 하는 작업을 단순하게 모발을 밝게 만드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스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탈색을 통해서 모발을 밝게 만드는 과정은 자연모의 탈색제를 도포하는 첫 번째 탈색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방치를 충분히 두었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탈색부터는 사실 밝기를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노란색을 제거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모발을 밝게 만들어주는 데 특화가 된 9% 산화제를 굳이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탈색에서부터는 6% 산화제를 사용한 거예요. 40분간 방치를 통해서 결과가 충분히 잘 나온 듯하니 헹구어서 결과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탈색제를 헹구는 과정에서 샴푸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색 샴푸를 하면은 일어날 때 백발화가 되어 있는 모발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모발이 백발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샴푸 후 헹구는 과정에서 보색 샴푸를 진행하지 않고 한번 건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정도의 밝기입니다. 사실 이 상태라면 한 번 더 가볍게 20분 정도만 탈색을 더 진행해도 좋지만 이 정도에서도 백금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탈색은 딱 두 번만 하고 보색 샴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색 샴푸는 멜로즈 11.6 바이올렛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11.6 바이올렛 컬러를 샴푸와 물과 산화제와 섞어서 1대1대1대1의 비율로 만들어서 모발에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샴푸대에 누워서 만들어진 보색 샴푸를 도포하고 3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은 모발에서 서서히 회색이나 은색으로 변하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대로 1분 정도만 더 있다가 헹궈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보색 샴푸 레시피의 비율은 1대1대1대1 정도인데요. 살롱의 상황이나 기호에 따라서 연모제를 제외한 샴푸나 산화제, 물의 비율을 2배 혹은 3배까지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신 3분 정도면 끝날 시술이 5분 혹은 7분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 살롱의 혼잡도에 따라서 첨가물의 비율을 조절해 주시면 시술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1대1대1의 비율에서는 평균 3분 정도가 걸리고요. 1대2대2의 비율에서는 평균적으로 5분, 1대3대3 이상의 비율에서는 모발에 따라서 7분에서 10분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주세요. 시술 결과 영상입니다. 보색 샴푸 한 번으로 바로 백금발이 만들어졌죠? 사실 보색 샴푸 레시피만 알고 있으면은 백금발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JMW 멜로즈 연모제를 이용해서 한번 백금발을 만들어 보세요. 레시피대로만 하시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회차에 걸친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의 보색 샴푸 마스터하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보색 샴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동양인들 모발 기준으로 해서 3회 이상 탈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발을 백금발로 만들기 위한 용도로는 나쁘지 않지만, 한 번 정도만 탈색이 되어 있는 짙은 옐로우나 짙은 노란색의 모발, 또는 살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3레벨 이하의 모발에서 얼룩을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데에는 만들어서 사용하는 보색 샴푸에 비해서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롱에서 멜로즈 연모제를 이용해서 보색 샴푸를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7.6과 9.6은 얼룩 제거와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11.6은 모발을 은백색으로 만들기 위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살롱에서 보색 샴푸를 활용해서 더 나은 시술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